여러분 안녕하세요. Y경영연구소 연구소 TV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 캠프에 들어가서 직접 활동한 건 아니고요. 6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시된 타이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잠깐 매경신문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 기사인데요. 매일경제에서 6월 5일자 이재명 정부 금융공약에 긴장한 은행들 무슨 내용이길래 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6개 금융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가산금리 산정할 때 법적 비용을 제외하겠다라든지 보험금 신청할 때 우선 지급해서 사회 정산하겠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조정 탕감해 드리겠다. 금융사 출연을 통해서 서민 안정기금을 신설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겠다.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금융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를 보면 금융감독원 분담금이라든지 예금자보 기금 납입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같은 은행이 부담해야 될 법적 비용도 이자에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가를 해온 거죠. 원래는 은행이 감당해야 될 경영비용인데 이걸 슬쩍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해온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법 개정을 통해서 금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즉, 대출금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되고 그래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인하됨으로 해서 이자 부담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시장 전체로서는 가산금리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은 다소 줄겠지만 신뢰성 있는 금융 생태계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매스컴에서는 이 조치로 인해서 은행의 세전이익이 약 5 내지 10%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험금 신청할 때 우선 지급 후에 사후 정산한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보험금을 신청해도 보험사가 의료기록 조사라든지 사고 경위 확인이라든지 약관 해석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다 마친 후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신속한 지급을 원칙으로 삼고 일단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과호납 등은 나중에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먼저 생활비 걱정을 안 하도록 먼저 지급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조정 탕감입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19 당시에 정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줬죠.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이라든지 제가 많이 동영상으로 방송을 해드렸죠. 희망대출이라든지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든지 손실보상 선지급이라든지 이런 경영 정책 자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출은 일시적으로 유예만 됐지 탕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2023년에서 2024년부터 이 대출의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서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장사 굉장히 불경기죠. 그래서 이런 불경기에 장사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자부터 갚아야 되고 원금까지 상환하라는 그런 통보가 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신용자나 폐업 직전의 자영업자는 연체로 인해서 신용점수까지 이렇게 하락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해법을 어떻게 내놨느냐 조정과 탕감이라는 그런 해법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단순 유예가 아니라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원금 탕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원금 탕감 같은 경우는 새출발기금 이런 데서 지금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를 들어서 폐업이라든지 연체 6개월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 충족하면 일부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배드뱅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배드뱅크라는 거는 공적 채권 정리 기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민간 금융권이 회수 못하는 빚을 정부가 만든 기관이 일괄 인수해서 탕감 또는 장기 상환 구조로 정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정부는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자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부담 중인 경우에 금리를 낮춰주거나 이자 전액을 탕감해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해드리겠다. 이 내용은 기존에 유예했던 것을 확대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최장 10년 분할 상환 구조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확대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대상이냐?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계실 겁니다. 특히 연체 중이거나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다거나 또 매출이 50% 이상 급감하거나 또는 폐업하거나 한계 업종,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한계 업종이라면 어, 조정 가능성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금융정책. 금융사 출연을 통한 서민 안정기금을 신설하겠다라는 금융정책입니다. 이 내용은 서민 안정기금은 말 그대로 서민의 금융 안전망을 위한 기금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를 민간 금융사들로부터 돈을 출연받아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금융사가 사회적 책임을 져라라는 철학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이 금융으로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무너진다. 그래서 금융사도 어느 정도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아니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새 정부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연이라는 용어 뭐 다 아시겠지만 출연이라는 거는 정부가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금융사가 일정 금액을 공공기금으로 내는 거를 의미합니다. 마치 기업이 CSR 차원에서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 사회적 책임, CSR 차원에서 사회공헌 기금을 납부하듯이 이번에 정부 주도로 어느 정도 반강제적인 공공기금 참여 구조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서민 안정기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실직했거나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연체자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단기적 자금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긴급 생계 자금과 마찬가지의 그런 정책 자금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기 연체자에게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하거나 일부 탕감해서 결국 연체자 구조조정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반 은행이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보증 또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이라든지 재교육, 컨설팅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재기 프로그램, 희망 리턴 패키지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환대출 활성화 내용이 되겠는데요. 대환대출 관련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거와 관련된 동영상을 많이 올려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보통 자영업자들은 한 번에 연체가 시작이 되면 고금리 대출에서 카드론으로 가고 카드론에서 사채로 가고 이렇게 점점 옮겨가서 이렇게 신용불량이 되는데요. 이거를 끊고 정부 정책 자금으로 대체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대출의 18% 사채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대환대출로 갈아tam으로써 연 4% 정책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환 대출 같은 경우는 NCB 개인 신용 평점이 919점 이하, 그리고 대환 대상 채무도 조건이 있었죠. 또 은행권, 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인 경우에 대환이 가능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개선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절차도 간소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이거를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한 곳에서 신청을 하고 자동 매칭되는 그런 절차 간소화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자금도 연계될 확률이 있습니다. 기존 대환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금융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소진공이라든지 지역 신보 이런 거에 보증을 붙여서 대출 위험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대환 대출이 중요하냐?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고금리 부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코로나 이후에 매출 회복 없이 단기 고금리 대출로 연명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에서는 원금은 커지고 신용은 망가지고 탈출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환 대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숨통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 건입니다. 왜 중금리 전문 은행이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현재 대출 시장은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지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권에서 연 3에서 5%의 대출로 가능하지만 저신용자, 예를 들어 7등급 이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햇살로즈라든지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정책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신용자에 해당하는 4등급에서 6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도 대출받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신용이 부족하다고 꺼려하고 또 대부업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위험 부담이 큽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카드론이라든지 현금 서비스, 사채 이런 쪽으로 고금리 금융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전용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서 중신용자만을 위한 전문 인터넷 은행을 새로 만든다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중금리 플랫폼들이 또 많이 나와 있죠.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많은 사례로 이제 피어 투 피어 플랫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준 대표가 만든 렌딧이라는 피어 투피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중금리 플랫폼인데요. 이거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이지만 이번에 새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전용 인터넷 은행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존 인터넷 은행, 케뱅이라든지 토스뱅크라든지 이런 뱅크와 차이점은 이런 기존의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전 연령 그리고 전 계층을 대상으로 예적금이라든지 일반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데 반해서 이번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용 인터넷 은행은 중금리, 예를 들어서 5 내지 9% 대출, 특히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지점 없이 모바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관리가 되고 상환이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전용 인터넷 은행이 생기게 되면 중신용자의 경우에는 금리가 15% 쓰던 거를 7%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고 또 신용등급 관리에도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기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6개 새 정부의 6개 금융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